자, 결과궁은 또 어디가 되나요? 결과궁은 없죠, 그죠? 자, 부간 부질선이니까 우리가 암동궁선을 한번 보면 이 진술궁도 똑같이 부간 부질이니까 여기도 암동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암동해서 자파상에 뭐가 생겨요? 위신, 불충, 위자, 불효의 일이 생기죠. 위신, 물충, 위자, 불효의 일이 생겨요. 자, 근데 일단 대한부관선에서 보면 잠이 천상 파구는 위신, 불충, 위자, 불효의 파구창신의 별이니까 그죠? 부처의 문서가 위신, 불충, 위자, 불효 되는데 뭐예요? 삼자 개입에 의해서 보필의 여러 남자적 보필도 역시 보필의 삼자 개입에 의해서 직업에 어떤 파동이 생겨서 그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또 어떤 질병 문제도 그죠? 병적으로 마누라가 제3자 개입으로 불충불이해서 나를 배신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미 그거를 대안해서 권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안에서 또 다시 암동으로 결과화했으니까 부처 문제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어느 유년에 그럴 것이냐? 어느 유년에 뭐 충년도 그럴 거고요. 그죠? 대안에서 발생궁이니까 문제궁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건 인년이겠죠. 인년에 이제 가장 정확하게 발생을 할 것이고 또 묘년도 움직이니까 묘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안에서 발생한 궁선 유년에 올 때가 가장 일이 이제 대안에서 암시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안에서 발생한 궁선에 오지 않았는데 그 유년에 대안에서 발생한 궁선들을 유년에서 다 움직일 때 그럴 때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안에서 혹시 부질선이 빠졌는데 유년에서 부질선이 움직여서 질병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자, 정축년에는 이제 마누라가 바람났고요. 무인년을 우리가 보자고요. 무인년에 들통이 났어요. 무인년에. 자, 무인년 상황을 보면 일단 제복 형로선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천영의 형극이 옆에서 협을 하면서 화성영성의 분리의 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유년이면서 대한내궁이고 선천의 탐랑 화학이를 유년에서 대한에서 발생으로 록기전도로 결과화시킨 궁선이에요. 결과화시킨 궁선이니까 대한에서 암시된 이런 목숨 문제, 밥줄 문제, 투자 문제, 형제의 목숨 문제, 모친의 목숨 문제가 분명하게 탈되는 일이 생긴다. 그죠? 탈되는 일이 생긴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염정은 혈연이고 집안의 문제고 도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년이 지금 무인년이니까 무관사화를 움직여 보자고요. 무관사화를 움직여보면 무관 뭐예요? 탐, 월, 필, 기죠. 탐랑의 화록에서 시작을 해요. 자, 록기전도로 결과화될 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뭐다? 숨이 동기일 때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선천의 탐랑 화기를 대안에서 염정 화록으로 움직였는데 유년에서 다시 탐랑 화록으로 움직였으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아버지 염정 화록으로 잡고 그것을 다시 손자가 또 잡았어요. 그러면 인신궁의 상원의 일은 분명하게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신궁이 안전궁이 형제궁이고 제복선이니까 형제의 목숨 문제나 모친의 목숨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나의 무슨 선이에요? 제복선은 감정선이죠. 거기가 안 했네요. 감정선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탈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죠. 그죠? 뭐로? 홍염, 대모, 홍란, 탐랑, 염정으로 뭐야? 도화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탈될 수가 있죠. 이미 대한 자체에서 이게 진술궁이 부부에 관한 신뢰가 이미 깨졌죠. 자파상에 이 부부에 관한 부관부질의 문서에 관한 일이 그저 불충불이로 부부에 관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유년에서 나의 감정선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 탈되죠. 그럼 누구와의 감정이 탈될 것인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감정이 탈되는데 자,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자궁에 록존이 있으니까 어디로 움직여요? 진궁이 문제궁이죠. 자, 대한에서 암동시켰는데, 유년에서는 확실하게 결과화하면서 부처의 문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필의 여러 남자에 의해서 위신불충 위자부려 되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직업으로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도 깨지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차피 감정이 깨진 상태니까. 자, 부부의 삼자 개입으로 해서 감정이 깨고, 그 다음에 파군의 화록이 진궁에 있으니까 신자진으로 어디도 깨져요? 자전명천선에 7살의 거대한 변화가 뭐에 의한 변화? 염정 홍란천이 함지의 도화에 의한 변화. 그죠? 그래서 집안에 도화에 의한 변화가 발생하죠. 자, 우리가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는 게 선천명천선을 움직일 때나 대한명천선을 움직일 때나, 그죠? 유년의 12사항공이 선천명천선을 움직일 때나 대한명천선을 움직일 때나 신궁선을 움직일 때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는데 대한명천선을 유년에서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유년 12사항공을 쓴다면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감정선이 탈됐다. 감정선이 탈됐는데 그 감정선이 누구랑 부관부질과 연결된 감정선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어디다? 집안에서의 문제인데 누구의 유년, 여기가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으니까 유년 부관선이죠. 유년 부관선이니까 형제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구 문제? 부처와 관록의 문제에서 무부살의 모감내경에 그죠? 홍란천이 함지의 도화의 일이 생기게 돼서 감정이 탈되는 거다. 그래서 부처 인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디로 갔어요? 천기의 화기로 다시, 그죠? 네. 선천명천선을 또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목숨줄이나 밥줄선이나 어떤 감정이 탈돼서 이혼의 수순을 밟는데 7살이 변하니까, 그죠? 유년 부관선 이제 도화로 극심한 변화가 있어서 현극으로, 그죠? 근본적인 변화를, 록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하니까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왜? 감정이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그 이혼을 정상적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혼을 해요? 여기 지금 묘유궁이 천형이, 그죠? 거문의 화건과 같이 움직였으니까 관제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인년에는 여기가 지금 안증궁선이 형로제복이지만 유년 12사항공의 의미를 쓴다면 좌우궁을, 그죠? 좌우궁을 부관의 의미를 써서, 그죠? 부관이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김효년은요, 김효년은 책에는 설명이 없지만 제가 김효년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김효년은 김효년은 대한 무슨 궁이에요? 대한 발생궁이죠. 그러면서 대한에서 암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전의 명천이니까 전택에서, 그죠? 천기의 형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문제, 그 다음에 형극적인 문제, 그죠? 영성문곡의 부지불식 간에 좋지 않은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죠. 대한 외궁이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발생의 의미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발생의 의미. 거문 화건의 천형을 건드린 발생의 의미는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기간 뭘 움직여요? 기간 무탐 양곡이죠. 무탐 양곡을 움직이니까, 자, 무곡에서 움직였어요. 무곡에서 대한에서 무곡의 화과를 움직였는데 무곡의 로구를 움직이면서 유년 자전선이죠. 그러니까 대한이 지금 선천명천선에 와 있으니까 유년 12사항공을 쓴다면 그대로 유년 자전선이죠. 유년 자전선에서 자, 홍란천이의, 그죠? 홍란천이의 록존의 어떤 목숨과 양명지원의 무부살의 모감내경으로 뭐 뼈가 부러지던지, 그죠? 뭐가 뭐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부살의 모감내경이. 그러면서 지공이 이 안에 있으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관사까지 있고요. 이것도 관제성이죠. 자, 유년이 이미 관제를 의미하는 천연 거문의 화권을 앉아 있는데 자전선에서, 그죠? 자전선에서 다시 똑같은 자전선에서 무곡 화록을 움직이면서
관삭이라는 관제성을 움직이죠. 자, 무국은 행동의 별이고요. 그죠? 돈을 의미하는 별인데 이걸 움직였어요. 돈을 의미하는 별인데 이걸 움직였어요. 행동. 자, 무국이 움직이면서 자, 록존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예, 돈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면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죠. 자, 무국의 록을 움직이면서 진궁의 파군 화록이 있으니까 여기가 움직여지죠. 그죠? 2차 발생으로 여기가 1차 발생. 그래서 동량의 낭타의 상문백호의 천마타라의 형로제복선이 낭탕이 돼서 절족되는 일이 생기니까 누구가 형제나 노복이 그죠? 형제나 노복이고 어머니가 절족되거나 그죠? 천월로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상문백호가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고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궁의 염정의 화록이 있으니까 다시 어디 움직여요? 인궁의 염적하는 진술궁 또 움직이죠. 그죠? 진술궁. 자, 2차 발생으로 자, 여기는 어디예요? 부관, 부질이니까 부질선 움직이면서 병부 움직였죠. 병부, 그 다음에 천수의 노인성, 어른성. 여기 어른성이죠. 천수는. 그 다음에 여기 자미도 어른성이죠. 어른성. 부모궁이니까 부모에 해당되는 어른들이 자, 뭐예요? 어떤 위신불충 위자부여로 좋지 않은 일이, 부질의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결과가 어디로 갔어요? 결과가 문곡 화기로 갔어요. 문곡 화기로 가면서 자, 자전명천선의 검은 황원의 대한의 발생궁을 다시 움직이면서 자, 여기 지금 부질선을 거상연동으로 또 움직이죠. 이렇게 부질선을 또 움직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문곡의 화기가 되면서 자, 미궁에 태양의 화기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 인신궁의 선천의 탐낭 화기를 염정 화록으로 움직였는데 다시 여기서 또 움직이죠. 그죠? 다시. 그래서 부관의 문제로 인해서 형로제복이 목숨이 어떻게 됐어요? 탈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대안에서 부관부질이 1, 2, 산제로 1월에 양타 1, 2, 산제로 되어 있어서 부부 인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진술궁까지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움직여졌고요. 무인년에는. 기묘년에는 형제 문제인데 왜 형제 문제냐? 선천의 화기를 대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유년에서 다시 움직이고 여기가 뭐예요? 유년? 분명히 형로선이죠. 그죠? 그래서 집안에서 누구와? 형제와 관련된 또는 모친과 관련된 일이 생기는데 자, 홍란천이가 움직여서 질병 문제, 그죠? 질병 문제고 그 다음에 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양천영의 협으로 목숨이 탈되는 일이 생기고 압박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왜? 이미 자체에서 유년 자체에서 자전선에서 모감내기가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압력이 발생한 게 뭐냐? 유년 형로선 여기가 가장 크죠. 왜? 선천의 화기를 대안에서 움직였는데 유년에서 다시 움직이고 거기가 유년 형로선이에요. 그래서 형로나 모친의 목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왜 머리냐 하면 오궁은 머리죠. 그죠? 오궁은 머리라서 머리에 구멍이 뚫린 거죠. 지공으로. 홍란천이에 질병이 생겨서 머리에 구멍이 뚫린 거고요. 잠이 역시 뭐예요? 머리에 의미가 있죠. 그죠? 머리에 의미가 있고 태양 화기도 여기 자치도 머리에 의해서 그죠? 머리에 의해서 문곡 화기로 인신궁이 움직였기 때문에 형제가 머리를 다친 거고요. 어머니의 디스크 수술은 이미 뭐예요? 모감내경 자체가 뭐예요? 디스크랑 관련이 돼 있는 병이죠. 디스크랑 관련이 돼 있으면서 그것이 자, 홍란천이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인신궁의 병부 병지를 움직이면서 자, 천월까지 움직여졌죠. 그죠? 동량에. 그러면서 형로제복선의 동량에 천영을 움직였고 전마타라 절정마를 움직였고 천동 역시 뭐예요? 디스크랑 관련된 별이죠. 자, 그래서 모친의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좀 놓치기 쉬운 게 무인년은 이미 유년이 형로제복선에 와 있으니까 형로제복이 어머니하고 모친 문제 아니겠냐.
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오류가 생기니까 일단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나 보시고 유년 4사항공을 쓸 수 있다면 유년 사항공을 먼저 써주는 게 그죠? 예. 해석의 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신궁 자체가 이미 대안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 대안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한번 뭐 좀 알맞게 설명을 했나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2페이지요. 자, 사건. 무인년 36세 이혼. 김효년 어머니 디스크 수술. 김효년 동생이 폭행당해서 뇌 수술 여러 번. 여러 번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지금 뭐 보필도 여러 번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보필도. 지렉이 지금. 그죠? 지렉이 여러 번의, 보필도 여러 번의 의미가 있죠. 자, 분석. 원명은 천형 영성이 좌하고 있으면서 기거를 끌어다 쓰는 명이다. 관록궁에는 1월의 화과, 재백궁에는 천량의 타라가 좌하고 있어 1월 양타 1, 2, 산재격이 형성이 돼 있다. 그죠? 갑자대안은 선천의 자전선으로 묘왕제 7살이 록중과 동궁한 대안이다. 얼핏 보면 대한명궁 좋잖아요. 쌍록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보이나? 7살은 불리한 별, 육친의 불리한 별이죠. 여기에 록전을 직접 깔고 있으면 양타협이 되어 살을 충해 받으면 육친형극이 있기 쉽다. 이명은 대안이 삼방에서 탐낭 화기와 뭘 봐요? 겁공을 보죠. 겁공을 살기를 보아 좋지 않다. 기월동량격이 살파랑으로 들어오니 변화가 많은 대안이다. 그 변화는 주로 대안이 선천자전선에 있으니까 가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쉽다. 103페이지요. 우선 주시해야 할 것은 대한 재백궁의 정도화성이 탐낭 화기이며 대한의 삼방에서 함지, 홍란, 천이, 대모, 홍염 등의 도화 잡성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홍란, 함지, 천이, 홍염, 대모 이렇게 탐낭, 염정 다 도화성이죠. 탐낭 화기는 탈의 암시가 있으므로 도화적인 문제로 재적인 박탈, 그죠? 도화 문제로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도화 문제로 재적인 박탈이 있기 십상이다. 여기에 대모 직업은 탈제를 더욱 심하게 한다. 또한 대한명궁의 형극성인 칠살이 록존과 동궁하면서 혼인과 희경을 주하는 홍란과 동궁하고 있으니 자칫 혼인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요 홍란천이를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홍란천이를 자 혼인과 희경 제일 먼저 홍란천이 혼인과 희경 그죠? 네, 혼인과 희경 그 다음에 임신할 때도 홍란 쓰니까 생육의 의미도 있죠. 그죠? 피 많이 흘릴 때 홍란 쓰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일에도 홍란천이를 써요. 그래서 희경스러운 일, 혼인의 일, 생육의 일, 피의 일. 그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크게 쓴 거 도화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질병 때 또 쓰죠. 질병에도. 이렇게는 외워두셔야 돼요. 홍란천이는 혼인에 나올 때 혼인 희경에 관한 일이다. 생육과 관한 일이다. 임신할 때 홍란천이가 움직이게 된다. 그 다음에 지렉궁이 움직이면서 홍란천이가 움직이면 피를 많이 흘리는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한다. 그 다음에 도화의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홍란천이는 질병의 의미도 있어서 병부, 병지, 천월 이런 질병성과 같이 움직이면 질병의 의미까지 같이 쓸 수 있다. 천연까지 되죠. 질병은 병부, 병지, 천연, 그죠? 천월 이런 거 욕지도 질병으로 보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있으면 질병의 의미도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